경고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62세 여성이 30년 친구 전부를 단 한마디로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아파트 하나 더 샀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매번 계산을 떠넘겼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졌고, 거절하면 인색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이 한마디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오늘 왜 돈 있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되는지 5가지 이유를 공개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요즘 좀 여유로워. 집 하나 더 장만했어. 연금이 꽤 괜찮아. 자식들이 잘 돼서 걱정 없어. 이런 말들 한 적 있으시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질투했습니다. 다음 만남부터는 자연스럽게 계산을 떠넘겼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내가 너 요즘 여유 있잖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냅니다. 친구들인데 이 정도야.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당신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만나면 50만 원이 나갑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당신은 난감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여유 있다고 말한 것이 자신이니까요. 빌려줍니다. 그런데 친구는 갚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뒷담화를 듣게 됩니다. 영자가 요즘 좀 잘 나가나 봐. 그런데 우리한테는 인색한 것 같지 않아? 돈 좀 있다고 우리 무시하는 것 같아. 당신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누구를 무시했지? 오히려 매번 계산을 했는데, 돈도 빌려줬는데,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듣지? 이것이 현실입니다. 돈 있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용 대상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 계산할 사람, 빌려줄 사람,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이유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둘째, 돈은 권력이 되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기대가 생기고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로 바뀝니다. 넷째, 질투와 시기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빌린 돈은 우정을 파괴합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왜 진짜 부자들은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조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올해 62세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0년 넘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온 분입니다. 남편 강민호 씨와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지키고 집에 돌아오면 9시가 넘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고 명절에도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2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할머니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모든 돈은 자식들과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전셋값으로 월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만나온 친구들이었습니다. 박순자, 김혜자, 이정순, 최영희. 4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왔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식당에 모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순자가 물었습니다. 명수가, 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네. 뭐 좋은 일 있어? 사실 명숙 할머니는 그동안 힘든 티를 많이 냈었습니다. 가게 일이 힘들다. 허리가 아프다. 손주들 봐주느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친구들도 그런 명숙 할머니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다행히 아파트 하나 더 샀어. 전세 놓으니까 월세가 좀 들어와서 이제 좀 숨통이 트여. 그 순간 테이블 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라고만 말했고 누군가는 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그 기분.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계산할 때 혜자가 말했습니다. 명수가, 오늘은 내가 너 요즘 여유 있잖아. 명숙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5명이 먹은 식사값 18만 원을 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명숙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저런 반응이었을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명만 만나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계산할 때였습니다. 명수가, 내가 내. 너 이제 건물주 친구 있잖아.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 같았지만 명숙 할머니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주라니, 나는 그냥 아파트 하나 더 산 건데. 커피값 15,00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명숙 할머니가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명숙이가 낼 거지. 명숙이 턴이잖아. 명숙이 있으니까 우리 편하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냈습니다. 친구들인데 이 정도야.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4~5번 모임이 있었고 매번 명숙 할머니가 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월세 수입이 100만 원인데 그중 절반을 친구들 밥값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명숙 할머니는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말은 못했습니다. 내가 여유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더 충격적인 것은 어느 날 들린 뒷담화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두 친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숙이가 요즘 좀 잘 나가나 봐. 아파트도 하나 더 샀다며. 그러게. 그런데 우리한테는 좀 인색한 것 같지 않아? 지난번에 내가 돈 좀 어렵다고 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더라. 맞아. 돈 좀 있다고 우리 무시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명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누구를 무시했지. 오히려 매번 먼저 지갑을 열었는데. 그 친구가 돈 어렵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명숙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30년 동안 친구였는데. 그날 밤 명숙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친구들이 날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 있다고 말한 게 잘못이야. 사람들은 원래 그래. 돈 이야기만 나오면 달라져. 명숙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가 30년 우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구나. 여러분, 이제 왜 돈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람들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뇌는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 요즘 좀 여유로워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여유롭고 나는 아직도 힘들고 우리 같이 시작했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됐지?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이것은 의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는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역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에는 나도 곧 잘 될 거야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제 내 인생은 이게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가 더 아픕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 돈은 곧 권력이 됩니다. 돈 있다는 말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구나.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계급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부터 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수직 관계에서는 진정한 우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정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한쪽이 위고 한쪽이 아래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후원 관계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 있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여유 있으니까 내가 배려해야지. 이런 생각이 태도에 묻어납니다. 말투가, 눈빛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본인은 배려한다고 하는 건데 상대는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이유, 기대가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당신이 여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내겠지. 돈 많은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아?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베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한 만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 실망 효과라고 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뀝니다. 저 사람은 돈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주지? 나를 무시하나? 나를 친구로 안 보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네 번째 이유, 질투와 시기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출발선에 있던 사람이 앞서가면 더 그렇습니다. 친구들끼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혼자 앞서가면 남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간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빌린 돈은 우정을 파괴합니다. 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친구인데 여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절하나. 그래서 빌려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빚진 사람은 빌려준 사람을 피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설명합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과 갚을 능력이 없다는 현실 사이의 괴리. 이 괴리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예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빌려준 사람을 안 보면 빚도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함은 분노로 바뀝니다. 저 사람이 돈을 빌려줘서 내가 이렇게 불편해진 거야. 돈 있으면서 왜 빌려줬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친구도 잃고 돈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돈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권력 관계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질투가 일어나고 돈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관계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진짜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빌딩 4채를 가진 70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자산이 수백억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평상복은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옷, 식사는 동네 백반집에서 6,000원짜리 정식, 차는 10년 된 소나타. 아무도 이분이 부자인 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사실까요? 돈이 보이면 사람들은 돈을 봅니다. 당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검소하게 삽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돈 자랑을 하며
외로운 노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검소하게 살며 진짜 관계를 지킬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을 다무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마세요. 누가 물어봐도 얼버무리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저 그래, 먹고 살만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다들 비슷하지 뭐. 그냥 조금씩 모으며 살아. 집 몇 채야? 살던 집 하나 있지 뭐. 연금 얼마나 받아? 그냥 적당히 받아. 그것으로 근근히 살지.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적당히, 그저 그래, 먹고 살만해. 이런 애매한 표현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도 조심하세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 우리 딸이 의사랑 결혼했어. 이런 말도 결국 돈 자랑으로 들립니다. 자식이 잘 됐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손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학원비 내주고 있어. 손주 용돈 많이 줘. 이런 말은 당신에게 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용히 사세요. 말없이 베푸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둘째, 가난한 척 하십시오.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척하면 사람들은 겸손하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 척하면 허세 부리네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가난한 척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차림을 평범하게 하세요. 명품 가방, 명품 옷은 피하세요. 동네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옷이 좋습니다. 이거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차를 바꾸지 마세요. 10년 된 차를 계속 타세요. 새 차 사면 사람들이 압니다. 요즘 형편이 좋나 봐. 외식을 줄이세요. 비싼 식당 가는 것보다 집에서 해먹는다고 말하세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외식 잘 안 해. 집밥이 제일 좋더라. 여행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해외여행 다녀와도 자랑하지 마세요. 사회관계망에도 올리지 마세요. 조용히 다녀오고 조용히 기억하세요. 병원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요즘 병원비가 만만치 않네. 약값이 너무 비싸. 건강검진 받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경제적으로 빠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검소함이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셋째,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작은 베풀므로 평판을 쌓으세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맞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러면 와, 좋은 사람이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 인상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사회적 평판이 좋아지면 당신의 위치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큰 돈을 쓰지는 마세요. 작은 돈으로 자주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세요.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당신의 평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판이 당신을 지킵니다. 넷째, 진짜 친한 사람에게는 돈보다 시간을 주세요. 진짜 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플 때 찾아가 주세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들으면 꽃이나 과일 들고 찾아가세요. 10분만 있다 와도 좋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 빨리 나아. 이 한마디가 10만 원보다 값집니다. 힘들 때 전화해서 이야기 들어주세요.
친구가 힘들어하면 긴 전화로 이야기 들어주세요.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내 편이야.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생일을 기억해 주세요. 생일에 비싼 선물보다 직접 만든 미역국 한 그릇이 낫습니다. 생일 축하해.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왔어. 이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기념일을 챙겨주세요. 돌아가신 부모님 기일에 조용히 연락하세요. 오늘 어머님 기일이지. 많이 보고 싶겠다. 이런 작은 관심이 큰 감동이 됩니다. 함께 산책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공원을 걸으세요.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주 한 명씩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짧은 전화 한 통이 관계를 지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나세요. 비싼 식당이 아니라 공원에서 산책하며 만나세요. 집에서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하세요. 돈이 들지 않아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 하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봉사하며 만난 친구들은 돈과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함께 하세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노래 교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돈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날을 정하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이 외로움을 이깁니다. 여기서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지키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줄이면 행복해집니다. 적게 쓰고 검소하게 살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계속 더 원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도 만족하며 살면 부자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부유하다. 만족이 진짜 부입니다. 감사가 진짜 재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살보다 나은지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내 살보다 나은지 비교하라.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불행합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까요. 여섯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할 일을 정하세요.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얼굴을 보세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제는 편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 보고 싶은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 할 일을 정하세요. 한 명의 친구를 만나세요. 공원에서 산책하며 1시간만 이야기하세요. 봉사활동 한 곳을 알아보세요. 복지관에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옷장을 정리하세요. 명품이나 비싼 옷은 깊숙이 넣어두세요. 평범한 옷을 앞에 두세요. 이번 달에 할 일을 정하세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세요.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세요. 친구들과의 모임 횟수를 조절하세요. 한 달에 4번 만났다면 2번으로 줄이세요.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안에 할 일을 정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써두세요.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평생 하고 싶었던 것, 이제 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근처 도시 하루 여행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설렘입니다. 7째, 마음가짐을 바꾸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비교하지 마세요.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하세요.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나요? 배신한 친구, 섭섭한 가족, 미운 사람. 이제는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면 당신이 편해집니다. 감사하세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에 감사하세요. 밥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돈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스스로를 아끼세요.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그러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진실한 친구.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돈은 있어도 외로우면 가난한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부자입니다. 오늘부터 조용히 사세요. 검소하게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실 내용이 5가지 중 몇 번인지 숫자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실천하셔도 좋고 5가지 모두 실천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유익하게 만듭니다.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